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14시간, 주 평균 72시간입니다. 근데 과로로 판정하는 시간이 장시간 노동으로 기준이 60시간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훌쩍 넘고 있고 더욱더 문제가 되는 거는 몸으로 뛰면서 하는 건데 점심이나 중간에 식사하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먹다 보니까 아마 저당의 위험성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도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이제 회사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 네네. 형태들이. 지금 사측에서는 어떤 반응이에요? 네, 우선 사측에서는 택배 기사 사망 사건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하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노동을 하고 있는 택배 기사들 이렇게밖에 일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그거 한번 또 생각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에게 주어진 택배 물량이 과도하게 많다는 거죠. 아까 처음 시작했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한 열심히 해야지 된다는 부담감도 있는데요. 지난 12일에 과로사 20대 장덕주님에 대한 이야기라면요. 사망 당일 장 씨의 만보기에는 만보기가 5만 보가 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 동안 3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고 걸은 건데요. 유족에 따르면 장 씨는 평소 술, 담배를 하지 않았고요. 지병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장 씨는 쿠팡에서 일을 시작하고 1년 만에 몸무게가 무려 15kg가 빠진 상태였다고 하니까요. 그 농도가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사실 택배 물량이 많은 것도 있지만 공짜 노동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분류 작업이 택배 기사들의 과로사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택배 노조 측에서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택배 물량이 급증하자 이 분류 작업을 할 때 인력을 충원해달라고 업체 측에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청은 거부가 됐었고요. 분류 작업이라는 것은 이제 세부 지역별로 구분해서 택배 물품을 차량에 싣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작업이 하루 평균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체 근무 시간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배송 업무까지 포함하면 택배 기사의 일평균 노동 시간이 13시간을 뛰어넘게 되는 거죠. 노동 시간이 13시간이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직하고는 달라요. 온몸을 움직이면서 13시간이기 때문에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단순히 몸의 휴식뿐만 아니라 정신의 휴식도 함께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이었죠. 지난 20일에도 택배기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일 새벽 4시경에 부산에서 일을 하고 있던 50대 택배 기사가 생활고를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는 사망 직전까지 대리점의 갑질 그리고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는 이제 사망 추정 시간 1시간 전에 자필로 쓴 유서 3장을 사진을 찍어서 동료들에게 전송을 했는데요. 억울합니다. 로 시작되는 그 유서에서는 김 씨가 차량 구입비와 세금 등을 제외하면 한 달에 200만 원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생활고를 호소했고요. 대리점 갑질에 대한 울분도 이야기했는데요. 자신이 맡은 구역은 택배 물량이 적어서 수익이 거의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택배사 측에서 보증금까지 받고 기사를 모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리점 측이 폭언을 퍼붓고 수수료를 착복했다는 비리 의혹도 폭로했고요. 한여름에도 에어컨 없이 일해야 되는 작업 환경이 너무나도 고돼서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후임자를 직접 구해야 되는 관행 때문에 일을 그만두지도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그 유서에는 크게 3가지 구조 환경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차량 직접 구매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 분배에 따라 가지고 소득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가 후임자를 직접 구해야 되는 이런 관례가 있다. 이 3가지에다가 지금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대리점 점주의 폭언하고 수수료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 5가지가 합쳐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최저임금이라든지 이제 주 52시간 이런 것들이 근무 환경이나 노동 조건이 많이 개선이 됐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 가까운 곳에 이런 문제, 이런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점은 하루빨리 조속히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네.